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옳을까요?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혹시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머그샷 찾아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고 이런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들 나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유무죄와 관계없이 머그샷이라고 하는 범죄자 사진을 무조건 찍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신림 등산로에서 어떤 성폭행 미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이런 흉악범죄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많은 여론은 살인자의 인권만 챙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저 사람들 지금 상태 그대로를 공개해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중대범죄자에 한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진을 강제적으로 찍어서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머그샷 공개법, 이것이 어떠한 쟁점이 있고 왜 찬반 논쟁이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언제부터였냐면요,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이름이라든지 얼굴 그냥 다 내보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반드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의자 신원까지 전부 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한 이후로 언론사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심각한 수준의 잔혹한 범죄의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2010년에 특강법이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특강법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4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로지 공익을 위해야 되고, 네 번째가 특이한 경우인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피의자 현재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이라고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살인범 들어보셨죠? 이 고유정이 언론에 나왔을 때 머리카락 얼굴 전부 다 가리고 등장을 했었어요. 또 정유정이라든지 이런 피의자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렸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 공개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겨났던 것이죠. 찬성하는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흉악범죄로서 그런 알 권리가 훨씬 더 우선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면 피해자로서 스스로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력한 찬성의 근거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신상 공개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가장 신상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성범죄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랑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랑 뭐가 다르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는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무죄인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죄로 확정되어야만 그때부터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리와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반대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혹시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왔는데 먼저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잔인한 수법, 잔인한 범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어디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범죄를 2번 한 사람이냐 3번 한 사람은 무조건 다 공개를 할 것이냐, 이 사람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공개하지 않고 초범이고 한 번 죽인 사람이 잔인하다라고 또는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만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찬성 근거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연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반대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의 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2023년에 있었던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9%가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89%면 거의 대다수에 가까운 찬성 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찬성 여론에 힘입어 올해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개정된 이 중대범죄 신상 공개는 기존과 다른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다거나 하는 것을 강제로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이 완전히 오픈될 수 있도록 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의 종류가 확대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살인이라든지 이런 특정 강력범죄와 어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 범죄의 종류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약 범죄라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뭐 폭발물을 사용했다든지 범죄단체 조직죄와 같은 범죄들, 범죄단체 조직죄가 가장 대표적으로 조직폭력배에 관한 거, 또는 도시층에 관련된 범죄도 최근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같이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도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요, 국가마다도 달라요. 이러한 머그샷 공개에 관한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에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학하신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머그샷 공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초법학은 독일 시스템을 따왔었어요. 근데 그 독일 시스템에서는 이런 신상 공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법계를 따르느냐 영미법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신상 공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냐 아니냐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